우리 네네. 행정 업무 많아진다고 개인 보험 있으시면 해달라 했다던데요. 엄마들이 많이 알아야 요구할 것이 당연해질까지만 네네. 나왔어요. 그거 같아요.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긴 문장 있잖아요. 네. 그 45자 이내로 좀 네. 써주시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행정 업무가 많아져서 개인 보험 있으시면 해달라고 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네. 선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가 됩니까? 네. 부모에서 이렇게 또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 제가 필요 서류를 일부러 좀 안내를 해드린 게 그렇죠.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선생님이 그렇게 귀찮아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저희가 홈페이지 가면 안내도 나와 있어요. 네, 필요하신 서류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우리 작가님? 지금 또 나오네요. 청구서, 영수증 원본, 진로 내역서, 네. 통장 아, 사본, 여기 있네요. 등본까지. 이게 서류 딱 나오네요. 저희 또 이렇게. PD님이 또 바로 또 이렇게 해서 네. 올려주셨어요. 네네, 선생님이 그렇죠. 비비안님께서 전 교내 안전사고로 상대방 부모랑 소송 진행 중이시라고 합의금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서 이런 거는 정말 조정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누구나 다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요. 이럴 때 조금씩 서로 이제 양보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좋은 꿀팁도 있으면 네네네.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동님 그 체육 수업 시간에 애 다리 달리기가 다 다쳤는데 작은 금액인데 학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건 네, 되는 당연히 거죠. 되는 네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위로와 더불어서 네.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맞다. 네, 그렇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다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경우가 어떤 때였냐면 얼굴 긁혀왔을 때. 아, 말도 마세요. 물려왔을 때. 그렇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향후. 그렇죠. 상처가 나는가 봐 걱정되는 그런 경우 저희 있잖아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첫 번째 여자 짝꿍을 딱 만나가지고 네. 가가지고 첫날 딱 갔다 오더니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긁혀가지고 왔더라고요. 기념으로 기념으로. 눈 밑을 이렇게 확 긁혀가지고 아유, 오는데 어떡해요. 얘는 그냥 여자애가 긁은 것도 좋은 거야 그냥. 그러긴 했는데 엄마 입장으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저희 아버지 보시더니 야 얼굴 상처 생기면 관상도 박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굴 같은 경우는 상처가 오래 남으면 이게 앞으로도 네. 걱정이라 네, 맞아요. 이런 건 어떨지 좀 궁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흉터 생겨도 관상 안 바뀝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확실해요? 그 이론 같으면 난 관상이 수천 번 바뀌어요. 맨날 여드름 흉터 때문에 아주 아, 네. 어이 흉터가 맨날 이렇게 졌는데 네네. 보이질 않아요. 여드름 흉터. 그럼 여드름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여드름 거쳐야죠. 아유. 여드름 거쳐야죠. 근데 정말 이런 경우에는 네. 흉터가 생기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흉터라는 게 또 아이가 자라면서 요만한 흉터가 이렇게 같이 커지는 경우가 그럼요. 있어서 네. 뭐 아이들 경우는 만 13세까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보상받을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뭐 향후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확인서에 사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흉터가 발생하면 3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 이제 의사들 몇 분을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면 향후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어느 정도 견적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견적을 한꺼번에 받아서 합의금이나 뭐 보상금으로 적절히 협상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그게 네네. 계속 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네,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네. 1년에 한두 번씩 진료를 받으면 네.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급보증.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확인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말 끝났나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네네. 사실은 말이죠. 저희가 그 이제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네.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이게 발이 좀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래요. 발을 밟아가지고 심각하게 다쳤는데 그 보험회사하고 이 얘기를 할 때 네. 아까 그 양변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인한 거야. 돈을 받아놓고. 근데 이 친구가 3차, 4차 수술까지 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혀 보상 못 받아요? 그 이후로 전혀 보상을 못 받았대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그래요. 예, 그런 데는 그냥 섣불리 사인하지 마시고 네. 특히나 그렇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조영준님께서 이거 보내셨는데요. 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느냐고 아까 그 학교 안전 공제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어때요? 공립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지금 유치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네. 어린이집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아마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아, 저희가 네네. 그렇군요. 아니, 뭐, 아무래도 뭐, 공립이 아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보험이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의무보험이 들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자, 이제 학교에서는요, 사실 선생님들이 다 애들을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네. 워낙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학교 그 안전공제 중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 통계해 보면 2014년도 한 해만 발생한 사건이 얼마였는가? 11만 6,500건이 넘어요. 만 건이 아니라 11만. 11만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만큼 많이 다치고 사고에 네, 노출돼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른하고 달라서 이게 안전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얘가 다른 애들하고 함께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막 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뭐 술래잡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네. 문제는 이 친구가 의식을 잃었는데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우리 남자애들도 축구 많이 하잖아요. 네.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볼때에 얼굴을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골대에 얼굴을 정확하게 부딪혔는데 앞니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네네. 문제는 이 앞니가 식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식도가 기도사 이쪽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다행히 그 옆에 이제 그 보건교사가 있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으니 망정이지 네. 아니었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사건이라 실질적으로 아마 남자이건 여자이건 키우는 분들 중에 아우 나 저런 비슷한 사고 있었어 혹은 뭐 봤어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정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저희는 굉장히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거의 상상 초월인데요. 네. 네네. 이게 이제 그 사고가 뭐 결과가 굉장히 커진 경우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학교의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있느냐가 참 문제가 되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학교 안전 공제의 보상은 뭐냐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 학교가 보호 감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건 여기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네. 2학년 학생이 장난으로 의자를 걷어찼어요. 친구의 의자를.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네. 뭐 기억 상실증까지 오는 심한 상태였는데 자 이런 경우에 학교에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의의 장난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구별을 하셔서 이 경우는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네네.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바람직한 거는 이제 안전공제가 점점 저희가 판례 추이를 보니까 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학교가 보상을 해주고 공제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부모님에게 구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미리 포기하시지는 말고 먼저 공제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렵겠다고 하면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고 이렇게 순서대로 네.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의자 장난하고 그랬던 거는 사실상 장난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 네. 충분히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나이니까. 네. 의자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때 이 경우는 학교가 감독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먼저 이런 사고를 안 하도록 그렇죠. 감독을 해서 학교에 보내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책임이 먼저라는 거죠. 사실은 의자 빼기 놀이 많이 하지만 애가 뇌진탕에 걸리든 아니면 기억상실증 걸릴지 가해자가 알았겠냐고요. 그거 사실 그것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공제에서 그 부분에서 뭐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어떠한 기준이냐 이런 좀 기준이 지금 진짜 애매모호긴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어디가 더 우선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판례를 보면은 일단은 먼저 좀 보상을 해주고 네. 치료비 같은 거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책임을 밝히는 방향으로는 다행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결국 우리가 안전사고는 안전에 대한 사고의 문제거든요. 네. 이게 예방이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대처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라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적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정규 수업 안으로 아예 들어와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수능에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정말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강조해도 그럼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아이들한테 우리가 학교 잘 갔다 와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게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사례처럼 네네.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너도 다칠 수 있고 친구도 다칠 수 있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놀이냐 장난이냐 그쵸.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잘 놀아라라고 얘기하지 장난을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네, 돼요. 근데 이제 조금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네. 있는 게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몰라 하고 귀뚱으로 듣는 것 같지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그게 딱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랄 일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구체적인 사례들도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의 찬성만님, 포인트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했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계단에서 넘어지니까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그 두 네. 번째 시간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6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안전사고로 수술까지 하게 하는데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변호사님?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는 어렵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나왔는데 세연이님께서 아이가 작년에 다쳐서 실제로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네. 네,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몇 가지 질문들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에서 학부모가 함께 하다가 다쳤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정말 궁금해요. 맞죠. 때 그럼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목숨 네. 걸죠. 네, 목숨 겁니다. 저 정비에서 2등 했습니다, 달리기. 한 바퀴 그냥 말처럼. 이야. 모든 부모들 중에서 엄마들이 네. 말이네, 말. 맞아. 이 얘기를 들었던. 또 우리 조랑말. 네. 아, 네. 아무튼 웬일이야. 아무튼 그런데 진짜 열심히 뛰다가 네. 어떻게, 넘어져서 다쳐요. 다치죠. 깁스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학부모로 가면 의료금 불타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스텝이 참 안타까운 꼬여가지고 거죠. 다리 부러지시는 분들 굉장히 특별히 네. 아빠들. 네. 그렇죠, 아빠들. 엄마들은 까지고 아빠들은 부러지고 이게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저도 줄다리 하다가 이준에 멍이 들어가지고 아유, 여기. 자, 이럴 경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서 네. 학생과 함께 운동회와 같은 교육활동을 한 교육활동 참여자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부모님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학교장의 요청이라는 말에서 갑자기 더러 겁이 나네요. 네. 교장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깁스한 정도로 다쳤으면 네. 학교장님이 이렇게 오세요. 얘기하시는 근데 사실 그렇네요. 이게 뭐 혼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모이는 관련돼 거예요. 있는 모든 학교 관계자를 네. 한꺼번에 본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그때 학교장님이 나오셔야 이게 또 학교가 제대로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어머님이 넘어지시면 학교장님이 이렇게 다가가셔서 네. 일으켜 주시면 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학교 안전 공제를. 자, 네. 어쨌든 부모님도 되겠네. 네, 보상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음 또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가 급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이것도 보상 가능한가요? 저는 이거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급식에 관련해서 또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급식 업체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아, 있으니까 이건 예, 알아보시면 추가적으로 될것 되는 같습니다. 건가요? 그럼요.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저희 동네에 작년에 굉장히 그 큰 급식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입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그 학교 안전공제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저도 봤거든요. 네, 네. 아, 좋네요. 이거는 좀 그냥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급식 먹고 탈이 났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애만 탈 났어. 아, 그건 진짜. 좀 그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되나요?
그렇더라도 일단 급식을 먹고 발생한 것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다음에 급식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 김미애님께서요, 안경이나 치아 보철물과 같은 대물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서 보내셨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재물상의 손해니까 이거 그 안전사고로 인했던 것만 밝혀진다면 학교 내에서 일단 밝혀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거 이렇게 보상받은 거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안경도 이렇게 비싼 안경 있고 약간 저렴한 안경 네네. 있고 보철도 비싼 보철 있고 좀 덜 비싼 보철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제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싼 거는 아이고, 좀 다 안 되는 경우가 자동차도 있거든요. 자차 보면 다 틀려요. 네,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네. 학교에서 다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청구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뭐 피가 나고 어디가 깨지고 이러는 거 말고 네. 다리를 접지든다든가 그렇죠. 뭐 발목이 좀 삔다든가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타박상이나 골절은 당연히 그 다음에 물리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니까요.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과연 이 물리치료가 과한 것이냐 아니면은 네. 그 정말 치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냐. 자,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청구해 보시고 이것이 심사에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네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애들은 바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조금 있다가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못 고를 지경이 돼야 엄마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벌써 애 상태를 벌써 다 골마 터졌어요. 네. 그렇게 며칠 지난 경우에도 괜찮은지 네네. 그거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그렇지만 정말 학교에서 난 사고이냐 집에서 한 것이냐 이거는 사실 밝혀져야 돼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처음 중요하다는 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사실 선생님의 확인, 인과관계 이게 이제 인과관계로 하거든요.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네. 이걸 좀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거나 네. 주위의 아이들의 진술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께 말씀을 네. 일단 다치면 무조건 드리도록 네, 먼저 네, 얘기를 네. 해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증인을 확보한다는 네.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혼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일단 그렇죠. 아이한테 안심을 시키고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